네,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를 비롯한 하반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가격은 동결하고 아이폰의 상징과도 같던 노치 디자인을 없앤 게 특징인데요. 아이폰 14 출격에 맞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싸울지 스마트폰 대전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애플 아이폰 14 드디어 네. 오늘 아침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13에 비해서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많이 확 달라졌어요? 일단 뭐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은 없었다, 올해는 달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혁신은 없었다. 올해는 달랐다. 네, 아, 보통 이제 네.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네. 이제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혁신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줄만 더 붙이면 네. 올해가 다르긴 달랐는데 고급 모델에서만 많이 달랐다. 뭐 이런 고급 얘기까지. 모델에서 네. 혁신이 보였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폰 14 시리즈, 아이폰 하면 최근에 이 노치라고 하는 디자인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노치. 네, 이 노치라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보면 그 위에 약간 검은색처럼 네.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하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의 액정 위에 달려 있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화면에서 카메라가 위에 딱 있으니까 빈 곳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몰입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떤 여백을 줄이고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화면 안에다가 그 카메라를 이제 같이 붙인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저기 예. 보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액정 안에다가 있다 보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구멍이 저 저렇게 까만 생기게 거 되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화면 네. 상단 테두리.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저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저건 이제 기본형인데 저렇게 M자 모양처럼 되다 보니까 저게 계속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른바 뭐 탈모 디자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경우인데 이번에 고급 프로 라인에 저 M자 모양을 줄였습니다. 우선 고급형이라 그러면 네. 오늘 모델이 4개였죠? 네, 그러니까 총 아이폰 14, 예.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그다음에 프로 맥스가 있는데요. 프로. 모델부터,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랑 14 프로 맥스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노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펀치형이라고 그러죠. 원이 동그랗게 하나 딱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그 원이 뚫려 있는 거 하나만 있지 않고 예. 조그마한 네모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좀 UX에서 재밌는 건데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새 기능이 적용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위에 원도 우리가 눈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UX적으로 어떻게 푼 거냐면 거기에 알람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알람이 울릴 때 그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확 커진다거나 혹은 뭔가 이어폰이 탑재되면 거기에서 알람창이 확 뜨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검정색 여백이었던 것을 어떤 UX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의 문제를 좀 해결했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좀 새로운 게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게? 예, 4,800만 화소인데요. 예. 이게 이제 최초로 아이폰에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갤럭시에 비해서 화소 수 자체는 좀 떨어지는데 항상 최적화를 뭐 자기네들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화소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손떨림 방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번에 충돌 감지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 안전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위성통신 안전 기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화가 뭐 예를 들면은 와이파이나 통신이 끊어졌을 때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위성을 통한 전화가 이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위성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진 않고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적용이 되는 우리는 안 되고요. 네네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충격에 대한 예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 스마트폰 자체의 센서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아니면 뭔가 큰 상황이 돼서 핸드폰에 어떤 특정 이상의 어떤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 119에 전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이번에 프로맥스에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2개 빼고 네. 프로와 프로 맥스에 이런 게
장착이 됐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형과 플러스는 네. 지난번보다 약간 좋아진 정도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어쨌든 카메라를 네. 화소는 똑같은데 야간 촬영에서는 좀 더 뭐 2배 정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두뇌라고 하는 네. AP도 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신형 버전이 들어가게 됐는데 신형 버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이 네. 신형 A16, 그러니까 A16의 바이오 칩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와 14 플러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25 바이오틱 칩,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칩이 그대로 탑재됐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16은 뭔가 속도가 훨씬 빠른가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작보다는 20% 이상 지금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애플이 어떤 반도체나 이제 칩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최적화라는 경우들이 과거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폰에 관해서 혹시 좀 더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아이폰도 있지만 이번에 또 같이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플 워치를 네, 애플 또 워치.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흥미로운 것 자체가 애플 워치가 예.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또 이것도 하나의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양이 이번에 나오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이번에 워치 울트라라고 하는 모양이 생기게 됐어요. 워치 울트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생각하시면 마치 그런 겁니다. 뭔가 스킨 스쿠버 하시거나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아주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시계 같은 거 차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이번에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오지에서나 사막 한가운데서나 예.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버텨줄 수 있는 예. 어떤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라는 게 나왔고요. 예. 이게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전력 모드하면 60시간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워낙 이제 좀 단단하고 튼튼해서 또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또 가격으로도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비싸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그런데 애플워치 이제 이런 좀 울트라. 강력한 아웃도어에 있는 거에 비해서 뭐 비슷한 가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도 비슷한 건데 체온 감지 센서가 좀 좋아졌습니다. 체온 감지 센서 기능이 네. 뛰어나게 됐다. 어떻게? 뭐 0.1도 단위의 온도 변화를 이제 5초마다 측정을 해요. 그럼 0.1도까지. 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이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을 때 온도의 변화를 0.1도 5초 간격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의 어떤 건강 혹은 이제 배란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조금씩 몸의 온도가 변하니까 체온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그렇죠.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심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 배란일을 추정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안에 모션 센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낙상 이렇게 갑자기 넘어지셨거나 이럴 때도 이 워치에서 그러한 센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고 뭔가 푸시를 주는 이러한 긴급 구조 기능들까지도 있다. 뭐 이런 좀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은 고급형의 아주 혁신적인 기능을 담았다. 네, 또 애플워치도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가격 왜 그런데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랐고 우리 미국, 입장에서?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원래 처음에 월시저널이나 이런 데서 한 $100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실제로 전자가 가격, 이게 달러로 보면 동일해요. 달러로 보면 동일해서 $799, $899, $999인데 중요한 건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요. 저희 아까 네. 환율 했는데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어. 한 이제 20만 원 정도. 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기존에 똑같은 모델로 치면 아이폰 13 같은 경우가 13에서는 109만 원 하던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125만 원 기본형. 네네. 그리고 예. 또 이제 13 프로 같은 경우 과거에 13 프로가 135만 원이었는데 이게 14 프로라면서 155만 원이 됐거든요. 155만 원. 네, 프로. 그러니까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한 2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고 그리고 맥스 모델로 가게 되면 예. 맥스는 이제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과거에 149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이번에 17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로맥스. 네, 그러니까 한 26만 원. 그래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환율 때문에 좀 오른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된다라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격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해석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이제 스스로
스스로 자체 칩을 만들고 자체적인 하드웨어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수율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연동성들이 좋아져서 좀 더 최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율을 적용해서도 네. 적용한 것보다 더 비싸게 국내 가격은 책정한 것처럼 보여요. 보니까 네네. 기본형 125만 원, 프로 155만 원. 환율 상승분보다 우리 소비자, 국내 소비자한테는 좀 더 올린 것 같아요. 저게 환율하고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을 보면 이게 글로벌 네티즌 의견하고 우리나라의 네티즌하고 거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거 상당히 이번에 괜찮다.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또 스마트폰 바꿀 시기들이 되다 보니까 교체 주기 때 애플로 갈아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거의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거 좀 그렇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겠고 우스갯소리가 좀 하나 나와요. 뭐? 이번에 애플의 행사 이름이 Far Out이거든요. 근데 Far 그게 Out? 네. 그게 뭐냐면 저 너머로. 그러니까 저 이제 너머.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술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이 한 단계 더 넘어섰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 가격이 저 너머로 간 거 아니냐. 가격이 너머로 네, 가서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이게 나오고 있는 한국 상황입니다. 소비자만 봉이 아닌가 하는 가격만 보면 생각도 드는데 자 애플이 저렇게 고급형 아이폰이 고급형으로 이 시장에 지금 진격을 하면 우리 삼성전자 네. 갤럭시 J4 시리즈 그렇죠. 얼마 전에 내놨잖아요. 네, Z4 시리즈. 예, 네. G4 시리즈 이 아이폰 14 이제 대항을 해서 미리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요즘 판매 동향 어때요? 뭐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이제 Z3 때부터 플립 그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 예. 모델 있잖아요. 그게 또 이쁘고 힙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실제로 지금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갤럭시 플립 4, 뭐 폴드 4가 예. 사전 판매가 한 97만 대 이상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작의 92만 대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하루에도 뭐 평균 판매 대수가 한 13.8만 배 정도, 13.8만 배 정도, 그러니까 만 대, 그러니까 13만 대, 13만 대. 정도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갤럭시 22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플립 자체가 본인들, 그러니까 플립 시리즈에서는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전체 스마트폰 시장으로 놓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판매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솔직한 얘기는 좀 많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좀 고급형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네. 확실히 우리 비중이 낮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올 4월에 그러니까 세계 판매 이제 스마트폰의 비중을 좀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이게 있네요. $400 이상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 좀 고급형이네요. 그쵸. $400 이상이니까. 네, 애플이 60%,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근데 저게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기본적으로 애플은 저렴한 게 거의 없어요.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이제 200만 원 넘는 이 정도의 이제 애플의 아이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도를 가지고 어차피 스마트폰 한 대를 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급형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고급형들이 폼팩터, 그러니까 아예 그 스마트폰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모양이 다른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히 새롭게 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양날의 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나온 뭐 플립 시리즈나 폴드 시리즈가 한국이나 유럽에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이제 아직은 좀 적응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애플의 성장세가 삼성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고급형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를 좁히는 일이 시급한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 폴더블 폰, 네. 접는 폰으로 뭔가 이 대중화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 애플 아이폰 14가 나왔는데 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차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이제 조금의 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어쨌든 가격을 동결했고 기존에 워낙 이제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좀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미국에서 아이폰 뭐 11, 12, 13 사용자의 70%가 이제 아이폰으로 그대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똑같다라고 하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갈 아이폰들이 뭔가 애플의 충성 고객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분들은 이게 한번 삼성의 새로운 걸 바꿔볼까라고 할 수 있는 틈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애플이 이 우리나라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 네. 뭐 12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효과가 있을까? 영향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 폰 많이 쓰시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삼성페이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삼성페이의 제일 장점은 방식이 마그네틱 방식이어가지고 네. 기존 카드 단말기에 그냥 대면 돼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계속 못 들어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NFC라고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방식이 다른 건 뭐냐면 네. 지금 기존의 카드 이제 일반의 식당들이 카드 단말기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지금 아직은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현대카드에서 지금 1년 정도 독점을 애플과 계약을 맺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 일부 비용을 현대카드에서 지원해서 그래서 이 기계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 애플이 가질 수 있는 힘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현대가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판매될 수 있는 분명한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14 신제품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